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나 종교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편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 부부는 매일 아침 식사할 때 같이 큐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죠.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종교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신건강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정신건강하면 크게 두 가지 나눠지죠. 병적인 게 있고요. 사실 더 많은 것은 잘못된 생각과 안 좋은 성격이죠.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정신과 돌아왔을 때 상당히 좀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첫날 들어가는데 모든 문은 잠겨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니 모든 분들이 약간 좀 좀비틱하게 얼굴에 표정도 없고 무표정으로 저희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만 지나니까 이분들과 상당히 친해졌고요. 실제 거기서 저가 처음으로 탁구도 배웠고 환자들과 저희 학생들은 탁구 시합도 하고 상당히 친해졌죠. 이래서 생각했던 것은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생각을 했죠. 또 교수님과 같이 얘기해봤더니 교수님께서 이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본인들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하면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해주신 것은 정말 미친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그 말을 좀 이해 못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건강한 정신 하면 너무나도 광범위하죠. 해서 오늘도 저의 작은 경험과 한계된 지식안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네, 당연히 많은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될 거고요. 하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병적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들을 보고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부모님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거죠. 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죠. 제 재생 목록에 가면 자녀 교육에 부부 싸움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당연히 부부가 살다 보면 말다툼도 하고 싸움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부부들은 너무나도 심하게 싸우고 또 싸운 후에 화해를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많은 케이스는 외부와 모든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아이들이 자기 부모들의 안 좋은 점들, 예를 들면 술버릇, 분노, 불만, 또 욕심의 안 좋은 행동들을 보고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저희가 성인이 됐을 때 아주 비슷한 행동을 저희 자신에서 찾을 수 있죠. 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부모님들은 6.25를 경험하셨고 상당히 힘들게 사셨고 또 저희 아버지는 귀신 잡는 해병대를 나오셨죠. 그래서 상당히 터프합니다. 또 저희도 상당히 엄격하게 키웠죠. 하지만 저는 제 아버지를 봤을 때 좋은 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든다고 하면 겉으로는 상당히 터프하지만 제가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더니 아버지께서 어머니로 부엌일을 도와주시면서 아주 다정하게 소곤소곤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편히 주무셨어 하고 인사했더니 금방 아버지가 하더니 그래 하고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또 아무리 터프한 척 하셔도 저희 어머니 보시는 눈빛이 항상 상당히 다정하셨죠. 또 그 옛날 아주 힘들 때 미국에 이민 오셔서 큰 식당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있는 힘을 다 쓰시면서도 저희들과 같이 놀아주신다고 농구도 하시고 탁구도 하시고 사냥도 하고 사격도 하고 낚시도 하고 시간이 주어지는 시간은 다 저희들과 같이 보냈죠. 해서 저는 대학생 때 제 나름대로 마음 먹었던 것은 아버지의 좋은 점은 내가 배울 거고 안 좋은 점은 안 배우겠다고 마음을 먹고 좋은 점만 생각하고 좋은 점에 대해서만 집중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연구 결과 건강한 정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웃음이라고 합니다. 해서 저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저를 봤을 때 어떻게 항상 그렇게 웃고 계세요 그러는데 사실 이 웃음은 여러분들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저를 위한 겁니다. 네, 많은 분들과 자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똑똑하고 착하고 마음씨가 고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 때가 많죠. 네, 당연히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몸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격이 좀 바뀌는 것은 정상이고요. 하지만 잘못된 생각과 성격이 안 좋은 방향으로 아예 바뀌는 것이 문제죠. 네, 여기서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은 바로 친구들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죠. 네, 오죽하면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친구를
보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도 얘기가 워낙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꼈던 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한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은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돈 꿔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친구를 끊으라고 했죠. 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남자의 의리는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아픈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또 저희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 그 얘기는 피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실지도 모르니까 이야기해 주죠.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말해주셨던 것은 뭐 보증을 서달라거나 돈을 꿔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를 대면 될수록 또 그 사람은 나를 설득하려고 할 거고 계속 싸움을 하기 때문에 해주겠다고 하고 뭐 다방이나 커피숍에서 만나서 상대방을 앉혀놓고 화장실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그냥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친구는 혼자 거기 앉아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래 이 새끼는 해줄 놈이 아니구나 또는 그래 이 새끼는 속을 놈이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정리함으로써 싸움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면서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기를 당하거나 처음엔 좋은 뜻을 했는데 돈을 뺏겼을 때 저희 마음속에선 분노가 생기고 마음속 깊이 혼자 그 상대를 100번이건 1000번이건 죽입니다. 이러면서 저희 성격은 바뀌기 시작하고 죄 없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 분노를 보일 때가 많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만약에 형제나 식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그냥 준다 생각하고 빌려주든지 보증을 쓰라고 했습니다. 네, 세상에 살다 보면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런 사기꾼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당할 뻔했지만은 다 살살 피해갔고요. 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하고는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피해가면서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나 죽어도 못 참아 이런 사람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특히 술을 먹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혼자 계속 화가 나면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도 아들이 셋이 있다 보니까 좀 남성답게 키우겠다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운동할 수 있게 모든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사주셨고요. 또 펀치백을 놓고 싸우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만약에 싸움을 시작했다고 하면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고 만약에 시작한 싸움이 아니고 피할 수 없었을 때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 자리를 뜨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손해볼 일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한 싸움 방법도 저희 형제들한테 가르쳐 주셨죠. 네, 저도 대학생 때 친구 중 하나가 다들 기분 좋게 술 먹고 놀러 나가면은 술이 좀 취했다 하면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상승되면서 끝에 가서는 싸움으로 끝나죠. 또 더 웃긴 것은 이 친구는 싸움도 잘 못해요. 그냥 분노만 조절 안 된다 뿐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저희들이 싸움하게 되고요. 또 이 친구 때문에 경찰서도 몇 번 갔죠. 뭐 결과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친구랑 같이 나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같이 좀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혹시 주변에 싸움거리가 있지 않나 하고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얘기해본 결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친구는 더 이상 부르지 않았고요. 저들끼리 나가서 놀았을 때는 마음의 불안함도 없었고 모두가 다 기분 좋게 놀고 또 기분 좋게 집에 오고 제 성격도 좋아지면서 눈빛도 좀 부드러워졌죠. 네, 만약에 죽어도 못 참아 하면 죽을 수도 있죠.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첫 선택은 참아야 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끝장을 봐야죠. 네, 세 번째로 저희 아버지가 피하라고 한 사람은 내가 왜? 네, 그 뜻은 절대 누구한테 덕을 못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자기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고 나한테는 손해가 없고 남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그 덕을 못 주죠. 네, 이런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오랜 세월을 두고 보면 본인이 덕을 못 준 만큼 주변은 덕을 못 받기 때문에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은 이런 분들은 덕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준다고 합니다. 성격상 그게 안 된답니다. 네, 아셔야 되는 것은 저희가 작은 덕을 준 사람들이 실제 거꾸로 저희한테 더 큰 덕을 줄 때가 많죠. 이것이 꼭 물건이나 돈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저희가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찾고 안정이 되고 행복을 찾으면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쌓을 수가 있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은 눈빛으로나 행동이나 말로 기를 죽이고 눌리는 사람들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키가 작고 좀 통통하고 말도 더듬거리고
입도 큰데 툭 하면 울어서 제 별명이 울보맥이었습니다. 또 무슨 게임을 했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깍두기였죠. 네, 깍두기 안 해본 사람들은 이 깍두기의 서거품을 모릅니다. 제가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놀림도 많이 받았고, 저를 눈빛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눌리는 사람 만났을 때는 더 긴장되고 더 더듬거리고 더 실수도 많이 하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도 더 많이 해서 놀림을 더 받았죠. 해서 처음에는 이런 애들하고 같이 좀 친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왜냐면 저도 같이 끼고 싶어서. 하지만 친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놀림은 심했고 제 자신도 더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죠. 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식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영어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놀림은 더 심하면 심했지 좋아지는 건 없었죠. 하지만 한순간 점심시간이나 학교 끝나고 이런 아이들을 피하고 나서는 제 마음이 아주 편해졌고 제 자신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키도 확 크고 몸도 좋아지면서 제 자신감이 많이 회복됐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눈빛만 봐도 금방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는 하지만 멀리 하죠. 네, 제가 다음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말싸움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했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위해서 얘기했을 때는 그냥 좀 들어주고 같이 웃으면서 동의하면 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꼬치꼬치 따지면서 그게 아니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전체 분위기를 다 깨고 어떤 단체의 목적보다는 자기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야지만이 속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은 내가 눌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내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죠. 까딱 잘못하면 똑같은 사람 되든지 아니면 바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피하는 사람들은 속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네, 이런 분들은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도 안 좋은 거를 찾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하고 이런 쓴뿌리는 자기 삶에 모두 다 있죠.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직장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네, 맞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다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드는 건 없죠. 안 좋은 거는 받아들이거나 무시해버리고 정말 고마운 것들을 찾고 거기에 집중하면 모두가 밝게 살 수 있는데 계속 안 좋은 것만 찾고 연구하고 집중하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끝에는 이것이 독이 되죠.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어떤 직장이 됐든 간에 불만이 너무 많아서 계속 1, 2년에 한 번씩 회사를 옮겨 다니더니 나중에 이 근처에 갈 회사가 없으니까 다른 주로 이사 가는 것도 봤습니다. 또 실제 제가 직접 봤던 케이스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행동 하나하나 불만하고 자꾸 지적을 하고 괴롭히니까 제 앞에서 아이가 아버지를 주먹질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도 정말 놀래가지고 내가 아이랑 같이 얘기 좀 하겠다고 하고 분리시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크게 피해주는 사람은 자기의 식구들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또 이런 분들과 같이 많은 대화도 해봤는데 끝에 가서는 자기는 잘못이 없고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순간 포기하고 더 이상 만나질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학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이 세 가지 맛이 없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울증이죠.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장기간 계속 간다고 하면은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게 좋다고 하죠.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이해가 잘 되고요. 이 세 가지 맛이 무엇이냐고요?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뇌에서 도파민과 트랩토팬이 나와서 세로토닌을 만들죠. 이래서 저희가 기분이 좋고 행복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이래서 저희 모두가 음식을 먹을 때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만족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음식이 맛이 없고 땡기지 않고 그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저희 뇌에 오피오이드 시스템을 자극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을 수 있죠. 해서 또 거꾸로 이것을 너무나 즐기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식에 중독이 돼서 비만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다른 성인병도 생길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저희 모두는 하루를 지내고 몸이 피곤할 때 밤에 수면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또 이 수면할 때 우리 몸에서 가바 성분이 나와서 신경 전달 성분을 억제함으로써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릴렉싱이 되고 축 처져 잠을 자고 심장 뛰는 개수도 확 줄죠. 하지만 뇌의 일부는 깨어있으면 저희가 꿈도 꾸고 또 만약에 무슨 상황이 안 좋을 때 잠에서 깨어나서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오고 머리가 복잡하면 일단은 불안증이나 아니면 또 우울증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도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서 한동안 취직을 못하니까 이 아이가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밤에 잠을 못 자고 혼자 울기도 하고 또 이 아이가 너무나 정신적으로 예민해서 다른 식구가 밤에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못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취직 후에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아무리 잠을 안 자려고 해도 저희 뇌는 그냥 잠에 들어버리죠. 오직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 중에 하나가 밝은 빛을 억울해 대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욕구와 스킨십이죠. 네, 저희가 만족한 부부 생활을 했을 때 저희 뇌에서는 인도핀과 옥시토신이 남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기분 좋게 해주고요.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상대와 아주 가까운 번딩을 만들어주죠. 이래서 부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울증과 불안감도 확 줄여주죠. 네,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는 성관계는 그냥 저희가 상상을 많이 하는 거고 저희 삶의 일부가 아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내나 남편과 부부관계를 정상적이고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상당한 행복과 만족감을 주죠. 하지만 같이 살다가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이 부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또 한쪽이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 인체에서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찾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관계가 없는 분들은 다른 여성이나 남성을 봤을 때 약간 음란한 눈빛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이랬을 때 큰 오해를 살 수 있고 까딱 잘못하면 변태로 보죠. 네, 맞습니다. 병적으로 변태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변태가 아니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스킨십을 찾는 겁니다. 해서 제가 가장 쉽게 예를 든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음식이죠. 저희가 정말 만족스럽고 배가 부르게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그 후에 누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면서 이것 좀 더 먹어 했을 때 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정말 더 이상 못 먹습니다 하죠. 하지만 이럴 때 무조건 먹어 하고 입에 쑤셔 넣으면은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hunger pain, 배고픔의 아픔이라는 거죠. 저희가 배고프면 육체적으로 진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저희 뇌에서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정말 비급해지고 음식이 쓰레기가 됐든 무엇이 됐든 무조건 입에 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사람이 정말 배고파 보지 않으면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면이죠. 저희가 하룻밤 푹 자고 정신이 말짱할 때 더 누워서 눈 감고 더 자 했을 때 그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괴롭죠. 제가 어렸을 때 식구들과 같이 사냥을 가거나 낚시를 가는 전날에는 잠을 정말 못 잤어요. 정신은 말짱한데 해는 뜨지 않고 눈 감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정말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요새도 약간 그래요. 하지만 거꾸로 수면을 못했을 때 저희 몸은 기능을 할 수가 없죠. 해서 전쟁터에서도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이 현장에서도 기회만 주어지면 잠깐 졸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뇌가 쉬지 않고는 저희 몸이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세 번째는 성적 욕구죠. 부부가 만족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굶주렸을 때는 눈빛이 약간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네, 이래서 이 세 가지 맛이 건강한 정신을 갖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죠. 음식맛, 잠맛, 성맛? 성맛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해하셨죠?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고 아주 광범위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짧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See you later.